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명언과 실화 사연의 품격 있는 스파크.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상속이라는 주제, 그리고 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과 그 선택이 불러온 드라마틱한 가족사에 대한 사연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유언장의 중요성은 날마다 그리고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오랜 갈등마저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뿐 아니라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화합이라는 값진 가치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유언장. 과연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떤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때는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뒹굴던 어느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 여사님은 평생을 성실하고 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과 품위 있는 태도로 자녀들을 대해 오셨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넓은 저택을 굳건히 지키며 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특히 박 여사님에게는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자리한 상가, 건물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임대료 덕분에 여사님은 경제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다는 것은 때론 가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세 아들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어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늘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은밀한 욕심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가장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큰 야망보다는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늘 살갑게 굴며 주말마다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등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하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늘 그의 몫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예술을 한답시고 변변찮은 수입도 없이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결국 늘 어머니께 생활비를 손을 벌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늘 형들에게 기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불어닥친 시련처럼 박 여사님은 갑작스러운 지병 악화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위독하다는 의료진의 소식에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위독한 상태보다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복잡한 생각과 계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남은 어머니가 의식이 흐려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노골적으로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동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저 말없이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병실 한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연신 담배만 피워대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적처럼 박 여사님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이 풀린 눈으로 세 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시더니 힘겹게 마른 입술을 열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들, 그리고 나의 며느리들, 내가 너희 곁을 떠나기에 앞서 미리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공증받아 놓았으니 염려들 마라. 그 말을 끝으로 박 여사님은 다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제야 세 아들은 어머니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장남이니 당연히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겉으로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저 어머니의 평안을 간절히 빌 뿐 재산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혹시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까봐, 아니 어쩌면 형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까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며칠 뒤 박 여사님은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가족들은 박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엄숙한 표정을 한 채 탁자 위에 놓인 박 여사님의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여사님의 마지막 뜻이 담긴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 곁을 영원히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내가 평생을 일구어 이룬 재산 중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 상가, 건물은 오직 나의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 이 결정은 나의 오랜 고민과 숙고 끝에 내린 최종적인 결정임을 알린다. 이 한 문장이 낭독되자마자 방금 전까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장남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막내 아들도 충격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교차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직 둘째 아들만이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마지막 뜻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철하고 침착한 태도로 이어서 낭독했습니다. 내 통장에 남은 모든 예금과 기타 동산 재산은 나의 장남과 막내 아들에게 정확히 똑같은 비율로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단, 이 재산을 가지고 절대 서로 다투거나 반목하지 말고
형제 간에 변치 않는 우애를 지키며 평생을 화목하게 살아가거라. 이것이 너희에게 남기는 나의 마지막 당부이자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장남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가장 큰 재산인 상가 건물이 둘째에게 간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변호사와 둘째 아들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장남의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저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언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둘째 아드님이 어머니께 가자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하셨고 어머니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보살펴 드린 점, 그리고 두 분 사이에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장남께서는 이미 경제적으로 풍족하시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셨으니 물질적인 상속보다는 형제 간의 화합을 통해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시기를 바랐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드님께서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이 부족하시니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셨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재산 분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박 여사님의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가장 엄격하고 확실한 방식인 공정증서 유언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을 지니는 유언이었기에 장남이 아무리 분노하고 소리쳐도 어떤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도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남은 결국 분에 못 이겨 자리에서 박차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자신의 몫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에 다소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남은 둘째 아들과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 장남에게 여러 번 화해를 청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그의 모든 노력을 매번 외면하고 냉대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을 찾아와 상속받은 상가를 강제로 팔아 그 돈을 자신과 나누자고 억지를 부리며 종용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형제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형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박 여사님이 돌아가신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남은 상속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성공도 무너져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막내 아들은 유언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마련하여 예술 활동에 더욱 전념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어머니의 뜻을 기리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든 그는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과 깊은 사랑, 그리고 가족을 향한 지혜로운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일기장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으셨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나는 나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상속이 단순히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나의 깊은 사랑이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간절한 당부라고 생각했다. 장남은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으니 이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진정한 형제 간의 화합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바랐다. 막내 아들은 아직 젊고 세상 경험이 부족하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힘과 자립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 그리고 둘째는 나의 둘째 아들은 늘 나를 보살펴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나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었으니 그에게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상가 건물을 남겨주고 싶었다. 부디 나의 아들들이 이 유언에 담긴 나의 진정한 의미와 깊은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둘째 아들은 일기장을 읽는 내내 쉼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에 다시 한번 감동하고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장남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유언장만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일기장까지 들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재산 문제로 찾아왔다며 코웃음 치던 장남도 일기장에 적힌 어머니의 절절한 진심과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와락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군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아껴준 동생만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형제들의 관계는 박 여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그 유언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려주는 일기장을 통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둘째 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형들의 화해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고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화목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유언과 사랑은 가족들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법적으로 분배하는 차가운 서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남은 가족들에게 전하는 뜨거운 사랑과 깊은 지혜의 증표입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지혜로운 유언을 통해 자식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막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의 평화와 화합을 간절히 염원하셨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인의 진심과 숨겨진 메시지를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여러분이 평생을 일구어 온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리 유언을 준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남겨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시어머니의 유언장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댓글에 힘입어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명언과 실화 사연에 품격 있는 스파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